저는 탄소 중립과 공간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업무 보고 때 그리고 이번 행감 때 환경국에는 이 탄소 중립 공간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또 GH와는 지금 탄소 중립 로드맵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사안도 이번 행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정부는 탄소 중립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녹색 도시 개발 기본 수립부터 제로 에너지 시범 특화 도시,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린 도시, 탄소 중립 선도 도시 등등의 여러 사업들이 추진을 했고, 또 사실 대상지로서 경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였냐, 재생에너지를 확보했냐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한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9월 달에 연구한 자료입니다. 거기서 2000년도에 계획된 2기 신도시와 지금 현재 계획 중인 3기 신도시의 신재생 에너지와 집단 에너지에 대한 걸 비교를 했습니다. 2기 신도시는 전체 수요 예측량의 1.2%, 그만큼 1.2%만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3기 신도시가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고민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는 1.5%.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에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보면은 전체 수요량 대비 0.3%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집단 에너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기 신도시가 전체 수요량의 14.1%였는데 3기 신도시는 오히려 줄어서 12.1%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국제사회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고민들을 또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또 어쩌면 우리 경기도죠. 경기도에서는 이 3기 신도시라는 큰 개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경기도의 개발 사업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총 88건을 분석했는데요. 그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물류단지, 주택건설 다 포함해서 가장 큰 부분이 76%에 해당하는 게 택지개발이었습니다. 즉 3기 신도시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좀 더 구체적인 이 탄소 중립 공간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개별 건축물 단위로 규제를 했던 온실가스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지구 단위, 공간 단위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GH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탄소 중립 공간 전략, 실행 계획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시주택실에서는 얼마 전에 GH에서 제안한 모듈러와 같은 탄소 중립을 전환하고 건설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모듈러 지구와 같이 3기 신도시 안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추가 의견이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거 2기 신도시 때도 참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TOD라든가 아예 교통 수요 자체를 줄이자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정량화하는데 해내는데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요. 3기 신도시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임창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환경국이랑 협력해가지고 좀 해보라는 말씀도 해서 3기 신도시 6개 주요 도시에 대해서는 탄소 저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한 33년까지 누적 6,500톤 정도 CO2를 저감하겠다는 저희들이 열심히 좀 고민해가지고 만드는 플랜들도 해 나가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또 기타 말씀 또 탄소 흡수습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아까는 배출을 줄이는 거고 이건 탄소 흡수를 늘리는 걸로 해서 이런 노력들도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GH 사장님께서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 의견이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지금 3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넷제로를 지향하는 걸로 간다고 선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넷제로에 어떤 요소를 활용할 건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공모가 나갈 때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하나 차근차근 집어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모듈러는 저희가 조만간에 로드맵을 다음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넣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넣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모듈러 지구 같은 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의 고민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리고요. 얼마 전에 명재성 의원님께서도 공공임대 아파트의 미니 태양광, 이면 태양광에 대한 그 구축을 요청을 했는데요. 흔히 우리 속담에 그 구슬이 서말이 얻어 껴야 보배라고, 이러한 아이디어들 또 이 생각들, 도민들도 공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GH와 도시주택실이 좀 적극적으로 실행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도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 아리백, 그 산단 아리백, 그리고 산업 아리백을 통해서 지금 대략 9기가와트 정도를 전략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도시주택실에서는 그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파트 아리백이라는 비전을 방금 말씀하셨던 미니 태양광을 다 포함하는 개념. 기존 거는 도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라는 취지로 추구하고 있고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 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분양 주택들도 이제는 녹색 건축법에 따라서 이제는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단계별로 5등급, 4등급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절감시키면 시킬수록, 즉 파사드 들어가는 비용을 태양광으로 바꾸게 되면 파사드 안 만들고 바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것을 또 모듈화해서 시방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 태양광의 효율을, 그다음에 비용 효과성을, 가성비를 극대화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연구들도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경기도는 신규 개발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신규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지만, 사실 전체적인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도시 계획의 기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 경기도는 2010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에서 많은 진전을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도 법들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부터 녹색 건설 인증 등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아직 그 수준이 낮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민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에 비해서 경기도의 행정 기준이 좀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 에너지국 또 GH까지 포함된 이 테이블이 좀 열려야 될 것 같고, 이 테이블 안에서 신규 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기도의 수많은 도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31기 시군에서 제출하고 있는 도시 기본 계획에는 이 탄소 중립 방안들을 어떻게 누을 것인지, 즉 에너지의 사용량, 온실가스의 감축량, 그리고 녹색 건축 인증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논의하고 그 기준을 만드는 그 테이블이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뭐 주택뿐만 아니라 SOC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 계획도 우리가 다 넣어줘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불호도 하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성은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을 넣기는 어려웠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구체해야 될지, 최근에 우리는 이제 AIP를 기본계획이 어떻게 넣을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했는데, 이거를 아리백 컨셉을, 탄소 중립을 도시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방향들을 뭐 수요 절감 측면, 우리 패시브 측면, 수요 절감 측면, 또 패시브 측면, 그다음에 액티브 측면 다각도로, 그리고 그다음에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그 효율이 높아지는 시대적인 트렌드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담아서 우리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적인 소명을 하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시 계획 분야에서 이 내용,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저감하는 방안이라든지 기후 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 재해에 대한 어떤 대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은 있습니다. 현재도 그 존재하고 있고 도민들의 기준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행정의 절차와 이 기준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